방정식 보면 딱 머릿속에 이 목표 하나가 먼저 떠올라야 돼. 연립 2차 방정식. 원래 써? 쓸까? 연립 2차 방정식 꼴을 보는 순간 무조건 이거 만들어야 돼. 대입할 1차식.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보통 교재들을 보면은 이런 관계면 이걸 찾고 이런 관계면 이걸 찾고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정리해. 다 됐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그래야 단순해져. 근데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가 뭐였어? 두 번째 뭐였어? 순환식으로 되어 있는 거. 순환식 조건은 순환 조건은 합곱 찾기. 얼굴 표정 봤더니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두 분 다. 큰일 났습니다. 순환 조건은 합과 곱의 관계를 찾아내면 된다. 뭐 물론 순환 조건에서도 대입할 1차식이 보이는 관계가 있으면 대입할 건데 아마 실제로 보게 될 문제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 많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핵심은 뭔데? 부정방정식의 개념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바라보는 내 입장은 뭔데? 뭐여야 되지? 식 대신 수조건 줬잖아. 그러니 부정방정식은 이걸 먼저 체크해야 돼. 수가 어떤 수 조건인지. 그래서 수 조건은 두 가지만 보세요.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 거의 비슷해. 합곱, 합 또는 곱. 가장 단순한 거. 자연수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면 자연수 조건에서는 순서상 몇 개? 1, 2 또는 2, 1 또는 정수 조건 몇 개? 1, 2, 2, 1, 마일, 마이, 마이, 마일 4개.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수조건을 딱 봤는데 수가 정수나 자연수 조건에서 본다 그러면 합 또는 곱의 관계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 이 문제 조건 안에서. 자, 아니면은 실수 조건이면 이거밖에 없어. 실수 조건은 제곱해서 0 될 수 있는 건 안에가 0인 거밖에 없어. 그냥 당연한 거죠. 아니, 문자가 두 개라니까. 문자가 두 개라고. 그래도 00해야 되잖아. 오케이? 이게 최대한 단순하게 바라보는 관계야. 연립 2차 방정식, 대입할 1차식 찾아. 아, 순환 조건이야? 합곱 찾아. 부정 방정식이야? 수조건을, 식 부족한 만큼 수조건을 줬을 거야. 정수 자연수 조건이면 합 또는 곱 찾을 거고, 실수 조건이면 제곱해서 0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정형적인, 정해져 있는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딱 하고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이 연립 2차 방정식 서랍을 여는 순간 1차식.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순환 조건 합곱. 설명 끝났어. 오늘 바로 가자. 필수 예제. 자, 봅시다. 물어보는 거 절대값 x-y. 이게 물어보는 거야. 조건은 너야. 네, 이렇게 써. 이게 조건이야.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사실 순환 조건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다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차식 있으면 1차식으로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야 돼. 차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이 문제가 왜 순환 조건으로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연립방식이고 2차니까 y는 4-x 이게 딱 하나 떠오르면 끝이야. 그러면 두 번째 식이 x에 대한 2차 방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현미 나 수업 시작한 지 3분 됐다. 시작하고 졸아버리면 어떡하니?
수가 안 이쁘다. 수가 안 이뻐. y는 4-x고. 그래서 요 값을 좀 따져보면은 절대값 2x-4 요거 구하라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EX는 마이너스 4 뿔마 2 루트 17.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잠깐 대기. 아씨. 미안하다. 얼마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야, 4. x가 1이면 y가 3이고 x가 3이면 y는 1이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나도 내가 가끔 이런 내가 싫어. 아무튼 그러면 차는 2죠.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순환 조건이면 순환 조건도 가능하다고 그랬지. 무슨 말이냐? 순환 조건이 뭔데? x 플러스 y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자 뭐 p x 곱하기 y를 q로 놨을 때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루트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y 이렇게 변형 가능한데 내가 x 플러스 y하고 xy를 미지수로 놨으면 두 개 구하면 대입해서 털어지죠. 여기까지 오케이. 털어. 이게 4야 근데. 그럼 이거만 하면 되겠네. 됐다. 그럼 이거 뭐 문제 하나만 이거 하자. 야, 얘만 구하면 돼. 엄청 쉽네. 아래식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y는 13이죠. 16 마이너스 t가 13이야. 고로 t는 3이죠. 맞습니까? 변형해도 되는데 합이 4고 곱이 3인 두 수는 1, 3이죠. 그렇게 구하시는 게 순환식의 방식이다. 순환 방정식. 선생님이 기기를 다 바꿨어. 그런데 또 꺼졌어. 진짜 일부 때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서 선생님 기기를 또 바꿨거든. 이번에도 안 돼서 오늘 무선 수신기를 하나 새로 샀어. 그것까지 안 되면 진짜 이제 유선으로 가야 돼. 자, 3번 보자. 아, 3번 봐야 되나? 아니야. 여기는 진도를 한 번 더 물릴 수 없으니까 그냥 쭉 다 풀 거야. 근데 굳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은 거는 안 건드리고 건드려야 될 문제만 건드립시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공통해를 가졌어요.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미정계수 A, B가 있는 애는 못 건드리죠, 일단. 하기 때문에 뭐하고 뭘로 풀어야 돼? 여기 두 번째 식, 여기 두 번째 식, 이거 두 개로 풀어야 돼. 맞지?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대입할 1차식. 요거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고 x 풀면 y 나올 거고. 오케이? 흐름 보여? 흐름만 잡고 갈게. 시간 없으니까. 자, 3번 보자. 대입할 2차식을 찾을 거야. 난 찾고야 말겠어. 난 찾고야 말겠어. 어딨어? 찾아봐. 숨어 있어. 이 안에 대입할 1차식 숨어 있어. 찾아봐. 찾아봐. 판단해. 보였어? 보였어? 이 두 개식 중에 되게 재밌는 구조가 하나 있어.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에서 는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1차식들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낼 때 조금 희열이 느껴지죠. 아닌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는 0 또는
x 플러스 3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뭘 써먹어야 돼? 어떻게 써먹어야 돼? 당연히 1번 조건 y가 2x일 조건, 2번 조건 x가 마이너스 3y일 조건. 굳이 y는 3분의 1x에요 갈 필요 없지. 개수가 분수 형태로 가는 꼴은 용 꼴보기 싫어. 그래서 y를 정의 내리든 x 정의 내리든 편한 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y가 2x일 때 저기다가 대입하면 돼. 2x의 제곱 더하기 6 x제곱이 2야. x제곱이 4분의 1이야. x는 뿔마 2분의 1, y는 뿔마 1, 복호 동순, 부호 같아. 일단 여기 조건 하나. 두 번째 여기 x는 마이너스 3y일 때 그러면은 첫 번째 하면은 18y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은 2. 그래서 y제곱이 9분의 2. y는 뿔마 3분의 루트 2. 그에 따른 x는 반대부호. 그러면 뿔마의 반대부호는 맞불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에 맞춰 쓴다면. 순서상이잖아. 많이 더 여러분 다시 킬까? 오케이.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래. 그러니까 루트 2. 그러면 근 4개 나와야 돼요. 아, 해가 아닌 거 찾으래요? 해가 아닌 거. 찾아봐. 어딨냐? 일단 이쪽으로 가면 서로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2번이 부호가 같게 나왔죠. 이렇게가 맞는 거지. 이 순서쌍은. 근 4쌍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에어컨 켜주고 올게. 어디야. 준범아 들어오. 가자. 오늘 1부 때 그 노래 뭐지? 탕탕 후루후. 야씨. 초등학생들 복도에서 탕탕 후루후루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찍는다. 귀엽더라고. 정신 나간 줄 알았어. 자, 봅시다. 4번 문제. 어때요? 대입할 1차식이 안 보이죠? 둘 다 2차식이니까. 대신 뭐야? 얘는 순환식이지. t, 뭐 x, y를 s 뭐 이렇게 고쳐 쓰기도 하고 pq로 놓기도 하고 a, b로 놔도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문자는 뭐든 상관없다. 다만 순환식인 것만 확인해. 합 또는 곱. 그 다음에 x, y가 서로 자리 바꿔도 똑같은 상황. 맞지? 됐어. 그러면 정리해보자.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변형식 바로 갈게요. 이게 20이고 8이라고 알려줬어? 마이너스 8이. 오씨 뭐야 이게. a 제곱은 4네. a는 뿔마 2. a가 뿔마 2이면 x 플러스 y가 2이면서 xy가 마이너스 8일 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이면서 xy가 마이너스 8일 때 이렇게 두 개만 찾으면 되겠네. 4하고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4하고 2죠. 굳이 여기에서 이 둘을 근으로 갖는 x하고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이 근이 x하고 y예요 라고 구할 거지만 원래 이런 식이 합이 얼마고 아니 곱이 얼마고 합이 얼마인 수 이렇게 수수상 찾는 거잖아. 여기서 판단 가능하면 여기서 바로 판단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판단되지 않는 무리수근이 나올 때 요 식을 세워서 그때 근의 공식을 쓰는 거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으면 뒤집은 것도 근입니다. 뒤집은 것도 근인데
그냥 두 근의 절대값 합이니까 항상 6이죠. 됐을까? 흐름 보여? 이게 뒤집어진 거고. 자, 오직 한 쌍의 순서쌍 양수 K. 그런데 뭐 해야 돼? y는 EX-K 너가 들어갔을 때 중근 나와라 이런 얘기지. 오직 한 쌍의 해가 나온다는 건 x값도 하나 나온다는 거고, 얘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지만 얘가 근 하나려면 중근이어야 된다. 흐름 보여요? 이 판단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연립 2차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은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되게 잘해야 된다고.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 손부터 대지 말고. 여기 연습은 항상 이거야. 6번 가봅시다. 실근 조건 자연수 A. 물어보는 거 그냥 자연수 A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조건 봐봐. 얘가 전형적인 순환 조건이죠. 얘 순환 조건이야. 그러면 XY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근각의수의 관계로 이렇게 세워야 돼. 그리고 뭐라고 써? 너가 뭐라 그랬어? 실근 갖는데. 이 이야기야, 지금. 이해됐을까?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결국 순환 조건 아까 뭐라 했지? 합과 곱 찾기를 했지. 합과 곱을 찾으면 X하고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합과 곱이 딱 나오면 원래 인수분해 했을 때 그 수의 순서상과 같으니까 그냥 해치워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근조건으로 간다면 X, Y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세워놓고 여기서 판별식이 뻗어나가야 돼요. 이렇게. 는 A-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어? 맞아.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4A는 8보다 작거나 10이구나.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죠? 자연수 3개. A 값들의 합 6.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 문제는 좀 별표다. 왜냐하면 근조건에서 얘가 순환 조건의 연립 2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합과 곱의 관계를 찾은 다음 여기서 인수분해 하듯이 순서쌍을 찾든지, 아니면 XY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근의 공식을 쓸 건지, 이 판단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조건을 물어봤다는 건 그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운 요 녀석의 판별식을 따져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나요? 아니, 방법은 있지. 자, 또 갈 거야. 봐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순환 조건에서 판별식을 봤던 거는 그냥 연립 2차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확실하게 확인이 이게 딱 된, 뭐라 해야 돼? 정형적인 판단이 딱 서 있는 그거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아예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다. 당연히 대입할 식을,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x에 대한 판별식을 보면 돼요. 요렇게. 그치? 이것도 방법다.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 근데 방금 요렇게 가면 딱딱 관계가 바로바로 정리된다는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자,
0이 아닌 공통근. 자, 공통근. 아, 공통근 안 했나? 자, 공통근 얘기 좀 해봅시다. 아, 했던 것 같아. 공통근. 공통근은 뭐와 같은 의미야?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해. 공통인수는 다른 말로 공약수야. 쉽게 말하면. 공통인수를 공약수로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fx하고 gx가 있어. 는영, 는영이야. 근데 얘네 둘이 둘 다 2차 방정식인데 공통근 알파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두 식은 모두 x-알파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오고 얘는 베타, 뭐 얘는 감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핵심은 뭐냐? 공통근은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다. 공통인수는 공약수와 같은 개념으로 보라. 적당히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 적당히 더하거나 뺀다는 건 어느 한쪽을 실수배해서, 즉 k를 곱해서 더하든 빼든 뭘 곱해서 더하든 빼든 공통인수는 항상 가지고 있겠다. 즉 fx라는 식에 어떤 실수까지 한쪽에 곱해서 더하든 빼든 이 안에는 x-알파라는 공통인수가 존재한다. 이 뒷부분은 볼 필요도 없어. 뭐야?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뺀다. 적당히. 뭐 배수를 해주든 뭘 하든. 그래도 그 식 안에는 공통인수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식이 2차식이잖아. 그런데 둘 다 최고차항이 x제곱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그냥 1차식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그 안에 숨어있는 1차식을 빠르게 찾아내면 되겠다. 해보자. 그러니 x제곱 플러스 m-1x 플러스 2m x제곱 마이너스 m-3x 마이너스 2m 너는 이 두 식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왜 그러느냐? 어떤 재미가 있냐면 상수항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고. 그러니까 더한 식을 먼저 써볼게. 자, 그래 옆에다 이렇게 쓸까? 난 더한 식은 어떻게 되느냐? 둘이 이대로 더하잖아요? 2x의 제곱 나오고 m도 사라지네?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x고 플러스 3x니까 2x는 0이네. 그러므로 x에 x 플러스 1은 0이 두 식을 더했을 때 나오는 인수야. 근데 얘일지 알아 몰라. 아직 몰라. 그래서 알파가 0이라면 한근이 0이라면 상수항이 0이죠. 그쵸? 한근이 0이면 상수항이 0이고 그냥 m은 0일 때 성립한다. 자, 한번 빼보자 이번에. 빼보자. 이번 최고창을 날려보자. 그래서 두 식을 뺀 식을 보면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봐야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러면 1 플러스 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m은 0 이때 m은 마이너스 2.
참, 뭐가 아닌, 0이 아닌 공통근. 공통근 0이면 안 된대. 그럼 얘지. 자, 두 번째, 빼는 식도 확인해 봐야 돼. 빼는 식 확인하면, 2m 마이너스 4 x 더하기 4m은 0. m-2x 더하기 2의 은0. x는 m-2분의 마이너스 2m. 공통분 확인. 대입해야 돼? 너가 공통분이 되려면 대입했을 때 m값 구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대입하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n-2 제곱이 분모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체 식구조는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m값이 나오겠죠. 블라블라 해서. 뺐고 관계식이 틀린 거는 없어요. 0이 아닌 공통근 m값은 마이너스 2,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일 때 m-2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 되고, 두 번째는 x제곱 m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해서 공통근 마이너스 2를 갖게끔 하는 m값 마이너스 2. m값은 여기서 나오겠다. 상수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는 그 추가적인 m값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해서 두 식을 적당히 더할지 뺄지 그 다음 단계를 해봐야 알아요. 이번 식에서 더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건 오히려 상수항을 소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야. 근데 뭐 나중에 되면 알겠지만 혹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더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소구할 게 최고차항일지 상수항일지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럴까? 같이 잠 좀 깨고 와라. 어, 8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반 활용이라서. 9번 문제 보자. 실수 XY 순서쌍이야. 실수 XY 순서쌍. 봅시다. 그냥 바로 갈까? 식을 살짝 정리하고 가면 요 식이랑 이 식이 나와요. 확인.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요거 하고 싶어지지. 그래서 위식을 정리하면 b 더하기 2a는 0이고 아래식은 a제곱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분의 5b.
b는 마이너스 2a를 요래요래 대입하고 싶어지죠. a제곱 플러스 4a none. 여기서 이항 안 하고 대입한 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날려버리니까 5a.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어떻게 해? a가 1 또는 0이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 a가 0이면 b는 0.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이 x하고 y는 둘 다 0이면 안 되죠. 분모에 쓰였으니까. 저거 생각하고 가자.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아니면 x 플러스 y가 0이고 x 곱하기 y도 0인 경우, 이건 둘 다 0일 때밖에 안 되지. 실수 조건에서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 만족하는 순서상 요거 하나야. 그냥 하면 안 되겠지. 뭐 해야 돼? 왜냐면 더해서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2인 거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 안 떠오르지? 안 떠오른다고 해. 안 떠오르잖아. 야, 힘내봐, 힘내봐. 좀만 더 힘내. 안 떠오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t. 오! 2하고 마이너스 1이네. 아, 야, 내가 안 떠올랐던 거야. 얘가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순서상 두 개 나오겠다. 흐름 보여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순환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순환식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요거, 분모에 xy가 있다는 건 둘 다 0일 수 없다. 그러니까 00 나오는 거는 불가능. 됐죠? 이건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순환식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두 번째 다시 연립 2차 방식이 나오거든요. 뭐 대입하는 과정은 복잡하진 않았어요. 할 것들 판단해 보죠. 10번 볼게요. 야, 10번 봐봐. 10번 봐봐. 와, 이런 거 이제 환장한다고. 순환식이야? 아니야. XY 개수가 달라. 와, 상수항 어때? 상수항 어때? 뭐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고 는영이면 내가 인수분해를 하겠다고. 인수분해 는영이면 1차식이 거기서 하나씩 나오잖아. 그것도 안 돼.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 1차식 찾을 거야. 그렇지. 잘 찾았어. 매우 잘 찾았어. 되게 쉬운 데에 숨어 있던 거야. 둘 다 2차항 계수가 완벽히 서로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일까? 2차항을 양쪽에서 소거해버리면, 그냥 변변끼리 다 빼버리면 2차항이 날아가면서 1차식만 남네? 아! 그렇게도 찾을 수 있겠네. 마이너스 6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5. 아,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5네. 이게 목표였잖아. 1차식 찾아내는 거. 대입해야지. 그럼? 이 상태로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대입해서 나오는 2차식 관계는 똑같을 거야.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x의 제곱 더하기 2x-5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x-5 2항까지 하면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털어야 되네. 암산할 수 있어.
5x의 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30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그러므로 x는 2 또는 x는 3이죠. 그러면 그때 y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 그때 x가 3일 때의 y는 1이더라.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 이쪽에 나오네요. 10. 어쨌든 근의 순서쌍이 이렇게 두 쌍이 나오더라.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 개나 소나 다 푸는 거야. 그지? 이 뒷단은 사실은 그냥 풀리는 데인데 뭐가 문제야? 이거 하나 찾아내는데 한 세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구조를 잘 봐야 돼. 나 여기서 1차식 찾을 거야. 그래서 위아래식을 비교해보는 거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위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놓고는 1차식이고 얘도 요거 빼고는 다 1차식이니까 결국 이 차항들을 모두 소거할 수 있게 위아래식을 그냥 뺀 거지. 이런 1차식을 찾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는 과정으로 1차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쌤이 하나씩 다 이렇게 건드려서 찾아내 볼 테니까. 11번 갑니다. 너가 그냥 실근 조건이죠. 실근 조건이죠. 그때 A범위 아닙니까? 실근 가질 때 정수 A의 최대값. 정수 A 최대값. 자, 물어보는 거. 정수로서 A 최대. 근데 그냥 A 범위인 거죠. A를 정의 내려라. 그런데 얘가 실근 가져라. 순환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대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순환식 보죠. x 더하기 y를 얘는 뭐 a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뭐 t라고 놉시다. 아니? x 더하기 y는 2a 저거구나. 그럼 x 곱하기 y를 t라고 놉시다. 아래식은 어떻게 되냐면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xy니까 그냥 t지. t는 3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야. 결론 t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뭐야? xy잖아. 미안. P로 바꿀게. 난 T로 2차 방정식 만들려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실근이면 되는 거지. 이게 해석이 됐을까? X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웠는데 이게 곱이에요. 곱조건, 합조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놓고 뭐 봐야 돼? 이렇게 놓고 실근 조건이니까 2a-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실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a 값은 작거나 같아요 2보다.
그래서 최대 정수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됐어? 이거 이해됐어? 순환 조건인데 값이 아니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현빈아, 되니 요거? 됐어.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순환 조건 아니어도 된다. 어떻게 가면 돼? Y 자리에 2A-1-X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 놓고 돌려도 돼요. 저거 돌려서 X에 대한 판별식을 보셔도 됩니다. 하다 보면 여기서 동일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순환식은 합과 곱을 정의 내리면서 가는 게 조금 더 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조건은 좀 편해지는 상황도 있지만 대입으로는 아예 해결이 안 되는 조건인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12번 공통근 한 자리 자연수. AB는 한 자리 자연수 공통근. 자연수가 있고 공통근 찾으래.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한 자리 자연수다. 공통근을 갖는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9ax 플러스 45b. 상수항소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공통근이 0이거나 또는 공통근이 8분의 a여야 되는 거죠. 근데 공통근이 0이 되려면 AB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얘 0이어야 되죠. B가 0이어야 되지. B가 0이면 되거든요. 한 자리 자연수를 했잖아. 불가능. 근데 공통근이 한 자리 자연수라고는 안 했잖아. 그럼 공통근이 8분의 a라. 킵. 공통근 8분의 a. 다시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b는 0. 3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27b도 0. 여기서 이쪽으로 빼. 4ax 마이너스 32b는 0. 그러므로 x는 a분의 8b.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두 식을 적당히 더해서 나온 공통근을 정의 내렸고 적당히 빼서 나온 공통근을 정의 내렸을 때 얘네 둘이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a분의 8b랑 8분의 a가 같아야 돼. 그래서 a제곱은 64b여야 돼. 근데 한 자리 자연수라 그랬잖아. 일단 여기가 제곱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게 1, 4, 9거든. 그러면은 b가 1일 때 a는 8. 근데 b가 4가 되는 순간 16 돼버리죠. 그러므로 가능한 순서상 뭐야? a는
8이고 B는 1인 거. 그때 공통근은 얼마? 1. 공통근은 1이다. 그리고 하나 또 생각났어. 이렇게 해봐도 될 것 같아. 요거 정리하시고. 다 정리한 다음에 그냥 쌤이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풀고 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봐봐. 정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되게 멀리 봤네. 선생님이 방금 뭐뭐 소거해봤냐면 최고차항 소거해봤죠. 상수항 소거해봤죠. 뭐 소거 안 해봤어? 그치, 1차항 소거 안 해봤지. 근데 선생님이 1차항 소거를 왜 안 했는지 모르는데 1차항 소거가 제일 편한 식이거든 사실. 1차항 비교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냥 더해. 4x의 제곱 마이너스 4b는요. 그러니까 x제곱은 b란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공통분은 루트 b야. xr의 루트 b. 얼마 루트 b. 공통분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의미를 갖겠나? 여기까지는 재밌었는데 이 다음 어떻게 가야 되냐? 대입해봤자 답 없다. b 더하기 루트 b 곱하기 a 마이너스 9b는 0. 루트 b 곱하기 a는 8b. a 제곱 b는 64 b 제곱. 고로 a 제곱은 64b.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뽑아내도 괜찮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고차항 소거, 1차항 소거, 상수항 소거를 다 한 번씩 건드려 본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오. 그래서 최고차항 소거랑 상수항 소거에서 얻은 결론을 1차항 소거 한 번에 끝냈어요. 나도 편견에 좀 있었나 봐. 그래서 보통 가지고 있는 편견이 왜 최고차항 소거하면 1차항 남잖아. 딱 1차식이니까 근 정의 내릴 수 있고. 상수항 소거하면 사실은 X로 묶이기 때문에 또 1차식 하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항상 공통근 하면 최고차항 소거나 상수항 소거 방향을 해오다 보니까 1차항 소거를 별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도.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인 거지. 재밌네. 13번 볼게요. 자, 밑면의 대각선 길이가 15, 높이가 10인 직육면체야. 야, 이거는 갑자기 여기 활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직육면체가 있어. 1cm씩 늘려. 부피가 이만큼 증가해. 처음 직육면체 가로의 길이는 몇일까? 조건이 뭐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밑면의 넓이가 22가 늘어났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부피가 220이 늘었지만 어차피 높이가 10이잖아. 그러니까 밑면 조건에서만 말해도 되는 거잖아. 이 밑면의 넓이가 20이 늘었다고. 1cm씩 키웠으니. 식 세웠네요.
근데 뭐 9랑 12를 생각을 해봐야지. 왜? 15를 보는 순간 대각선 15를 보는 순간 3대 4대 5를 한번 떠올려 보고 이게 되는지를 싹 넣어보는 거야. 이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봐봐. 넣어봐. 10 곱하기 13이잖아. 이게 108 더하기 20이랑 맞는지 봐봐. 되네? 답은 9하고 10이야.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딱 정해줄게. 이게 여러분들 시험이야. 시험이잖아? 이거 먼저 트라이 해보라 그래. 풀기 전에. 이 문제를 낸 선생님도 사람 아니야. 그러면 엄청 다루기 불편한 말도 안 되는 수를 갖다 쓰기보다는 딱딱 떨어지는 피타고라스 수를 썼지 않았겠어? 그래서 의심을 해보라고. 그 선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은 하고 있어. 어떻게 선생님 입장에서? 속 터지겠지. 지금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 중간고사 끝나고 다들 막 정신줄 놨어, 지금. 고등학생이 이런 소리 해야지. 아직 중3이니까. 선생님 조금 더 밀당하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이제 진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 한 번쯤 현실을 생각을 해보라고, 객관적으로. 지난주까지 나랑 공부했던 범위가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범위다. 일반고. 전사고 같은 경우는 요 책 한 권이 중간고사 범위다. 고1 때 막 우장장장장 진도 빼버리고 진도를 빨리빨리 뺀다. 수학을 2개씩 하고 막.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새끼들 이거밖에 못해? 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걸 함께 안타까워하지만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보자고. 아시겠습니까? 가봅시다. 1번! 개쉬운 문제. 왜? 너 왜 웃냐? 자, 봐봐. 그냥 구성으로 보면 돼. 정수 XY 밑줄. 정수 조건이면 네모 곱하기 세모는 똥볼뱅이에요. 곱으로밖에,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의미가 있으려면 곱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아까 예를 들었죠. 그럼 얘가 곱이 된다는 건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인수분해는 0이 아니라 인수분해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이런 구조의 식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뭘 쳐다봐야 돼? 2차항, 1차항 쳐다보시면 끝납니다. 자,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요게 돼. 봐봐. 가운데가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가 2, 2로 쪼개져서 x, y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이렇게 2x, 2y 될 거 아니야. 이 상수가 4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쓴다고. 됐어? 2단계. 그럼 방금 x 더하기 y랑 y 더하기 2를 맞추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순환꼴이고 물어보는 게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니까 x, y 근이 뒤집어져 있는 거는 굳이 안 구해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 구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4개의 수성이 나온다. 당연히 살펴봐야 될 건 이 4개 중에 몇 개야? 이것만 살피면 돼. 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잖아. 근데 xy가 이게 순환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했을 때 x 더하기 y랑 이렇게 구했을 때 x 더하기 y 값은 서로 같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음수 쪽이고 이렇게 구하면 양수 쪽이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살펴보면 다 끝나. 이제 이거는 관찰 결과. 이제 이런 판단이 빠르면 이 뒷단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다 해보자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럼 여기 끝에다가 뭐 써? x 더하기 y 값을 써. 너는 2고 너는 2야.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7이니까 x 더하기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x 더하기 y 최대값은 2예요 라고 말하는데 굳이 이 뒷단은 안 했어도 되는 거 확인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경우의 수 따지는 이런 표 같은 걸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이게 한 방에 안 됩니다. 상관없어. 따라와. 목표가 뭐라고? 네모 곱하기 세모는 동글방이에요. 요거 만드는 거야. 끼워 맞추면 돼. 앞에 두 항. 앞에 항 두 개를 요렇게 x로 묶을 거야. 그럼 뒤에 뭐가 있어? 2y가 있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이래야 공통인수 y 플러스 2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없던 4를 넣었네? 그지? 이렇게 써도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뒤에 4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시작하는 거랑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랑 큰 차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큰 차이 없어. 그런데 어떤 데서 나냐면 물어보는 게 x 더하기 y 최대값이고 뭐 이런 순서상 그치? 중에 양수 조건만 알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시간 더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은 다 보자. 괜찮아? 선생님 너무 건성건성 설명하냐? 아니야? 괜찮아? 2번 봐. 실수 조건. 딱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딱 이거 안 되면 안 돼. 뭐냐면 x-y의 값을 구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x-y는 특정한 k 값을 갖는 종속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독립적이긴 한데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2차식에서 부정조건이면 이 방향으로 갈까요? 왜냐면 실수 조건이니까. 그러면 근데 요거는 의심은 해봐야 돼. 근데 딱 봐도 x, y가 서로 묶여가지고 x-y라는 인수를 갖게끔 인수분해가 되겠냐 이게? 안 되잖아. 어디도 안 나오잖아. x-y가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야. 왜냐면 물어보는 게 x-y의 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이게 특정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x-y가 특정이 됐든, xy가 따로따로 특정이 됐든. 근데 xy가 저 x-y 값 자체가 특정이 됐다는 건 종속관계로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조건이고, 그럼 x-y가 하나의 인수로서 여기서 작동하는 관계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완전 제곱식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봐봐. 요거 요령만, 요령을 막 설명하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자, 2차식 재료야, 얘네들이. 잘 봐. 2차식 재료인데 어떻게 쪼개지냐면, 얘, 봐봐. 주인공은 이거야. 하나, 둘, 셋. 얘네가 인수분해 되어질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때 쓰이는 가운데 항이야. 쟤 보고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짝을 맞춰줄 거야. 그러니 4xy가 있으니까 얘를 내렸으면 나 여기 x제곱하고요 4y제곱 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내려. 마이너스 4x 있잖아요. 선생님 저 x제곱하고요 여기 뒤에서 4 주세요. 그 다음에 얘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플러스 2y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y제곱 주시고 1 줘보세요. 자,
누가 주인공이야? 가운데 항들을 주인공으로 놓고 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꼭 2개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요령이에요, 요령. 알겠어? 그래서 너 보고 필요한 거. 근데 여기가 4x 제곱은 아닐 거라는 건 알잖아. 아닌가? 그지? 왜 x제곱이 2개밖에 없잖아, 재료가.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x제곱, 여기 4y 제곱이지. 이거 적당히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맞춰? 이거 다 쓰였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다 썼고. 자, 이거 다 쓰였나요? 다 쓰였어요. 이거 다 쓰였나요? 다 쓰였어요. 다 쓰였나요? 이거 다 쓰였고, 다 쓰였고. 됐네. 어떻게 돼? x 플러스 2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너 0 되나요? 0 돼요. 그냥 특정이 되죠.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특정한 값에 같느냐, 종속관계냐라고 볼 수는 없어. 아무튼 x, y가 이렇게 실수 조건에서는 특정이 되고 실수 조건이 아니라면 이거는 종속관계를 아니야. 거의 그런 설명까지는 하지 말자. 아무튼 구조상 실수 조건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어보는 게 XY 어떤 관계식이 아니라 값이잖아, 값. 그러면 XY를 특정하라는 거거든. 정정화 시키라는 거야. 부정방정식이 정정화. 그럼 실수 조건에서 가능한 거는 제곱식들을 최대한 뽑아내는데 가장 이제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편견이야. 이런 식을 보면 선생님 식이 2개가 안 나오는데요? 아니 그럼 3개가 나올 수도 있지. 뭘 보고 판단해? 뭘 보고 판단해? 완전 제곱식의 가운데 항들. 이 재료들이 먼저 중요해. 이 재료들.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먼저 내려서 보는 거야. 이렇게 내려서. 니 짝꿍 누구? 니 짝꿍 누구? 그래서 위에서 아래 이렇게 갖다 쓰는 느낌으로 덩어리를 쪼개봐야 돼. 처음에 연습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기준을 잡으세요. 기준이 뭐라고? 가운데 항들 그리고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보면서 끼워 맞춰야 돼. 할 수 있겠죠? 어린이 여러분 가자. 3번이다. XY 순서상 어떻게 될까요? 정수 조건이야? 정수 조건. 정수 XY는 어떻게 되나요? 아닌가? 이렇게 되네. 일단은 오케이. 어떻게 나왔어 이거? 모든 항에 EXY를 곱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 EXY를 모두 곱한 거야. 마찬가지로 2가지로 해봅니다. XY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Y야 현재. 여기 상수항 얼마 맞춰야 인수분해 되는 식이 될까? 4. 그래야 마이 주지. 그래서 x-2, y-2는 4. 단 x하고 y는 0이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해.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x-2, y-2, x, y.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 4, 1, 1, 4, 2, 2. 마4, 마1, 마1, 마4, 마2, 마2. 몇 개예요?
6개면 틀리죠. 이런다고. 내가 체크 안 하면 니네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유도하면 니네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 XY는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요런 거. 마지막에 이런 걸로 뒤집어진다니까. 조심하시라. 근데 이번에 뭐 하고 그랬어? 그냥 순서상의 개수죠. 그러니까 XY 값 각각을 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 나올 수 있는 순서상 개수. 그래서 뭐냐? 너는 마이너스 2일 수 없고 너도 마이너스 2일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훨씬 더 편하지. 그러면 마이 나오는 순간 너 B 이렇게 버릴 수 있으니까. 다섯 개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4번. 정수근. 오.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어. 내가 조금 줄여서 할게. 2차 방정식 정수근. 선생님 2차 방정식에서도 하는데 한번 얘기한 적 있어. 두근, 합, 두근, 곱, 바로 정수근이니까 알파, 베타 정수야.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요거고. 2차 조건이고 미지수 하나, 둘, 세 개야. m까지. 부정 조건이야. 명확하지. 그러면 내가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곱해서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뭐예요? 이렇게 해요. 요런 거. 요런 걸 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저런 걸 할 생각을 봤더니 아하, 인수분해 전에가 약간 요렇게 생겼더라. 요딴 식으로 생겼더라. 인수분해 하기 전에 요런 식으로 생겼더라. 그래가지고 x 따로 y 따로 1차식은 뭐 이렇게 요렇게 가더라. 그러니까 구성상 내가 미지수로 잡고 있는 식에 대해서 둘 곱과 적당한 1차식의 합으로 되어 있는 관계면 나는 무조건 부정의 방정식 풀어낼 수 있어. 나는 기본적인 틀을 보고 얘를 쳐다봐봐. 뭐 하고 싶은지. 그렇지. 잘 찾았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너넨 이걸 하고 싶었을 거야. 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있냐? 이렇게. 얼마 필요해? 4가 필요하겠지. 여기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맞춰줄 거니까 상수가 4가 필요해. 그럼 여기도 4를 이렇게 딱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m이니까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로 구할 거야.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 가자!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 조금 공간을 요렇게 봅시다. 요렇게. 알파, 베타가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 거 안 정했잖아.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걸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 이걸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랑 없는 문제가 달라. 되겠지?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굳이 보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더 없죠? 됐어요.
됐습니다. 4, 4, 4, 4, 4. 쭈쭈쭈, 쭈쭈쭈, 쭈쭈쭈. M은 2개. 6이랑 0. 됐어? 요 표도 이해돼? 쭈쭈쭈, 쭈쭈, 쭈쭈쭈. 괜찮아? 정숙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 변형된 건데 유리수 계수에서 유리수 근조건이 나온다는 거 루트를 벗겨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약분까지 되면 정수근이네? 강호동 옛날 정수근 그럼 맨날 강호동 정수근 그래. 아무튼. 그럼 정수근이겠네? 이해됐을까?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도 볼 수 있으면 근데 얘가 뭐가 특정이 안 되죠. 이번 문제에서 얘가 특정이 돼 안 돼? 특정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진행할 게 보이진 않거든. 하려면 할 수 있다. 하려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땐 n 플러스 t와 n 마이너스 t의 값을 또 가지고 연립방식을 해나가야 된다고. 엄청 꼬여있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고 머릿속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좀 쉽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거는 들이대 봐야 되는 거야. 또 왜? 난 유리수계수에서 유리수근이 나오는 조건을 살필 수 있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면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루트 벗겨날 거거든. 그리고 나서 약분해내면 정수근이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조건에서 정수조건이 나오면 이거는 판별식의 판별식도 한번 고려를 해볼 상황이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접근, 아까 했던 그게 가장 단순한 접근입니다. 넘어가죠. 5번 가렛 2, 6 둘레 최대 길이? 이거 내가 어떻게 구해? 근데 각변의 길이가 자연수래야. 각변의 길이가 자연수래. 각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둘레의 최대 길이. 자, 물어보는 거. 변이 자연수야. 당연히 x하고 y라고 하겠죠. 그럼 물어보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8이다.
조건을 봤더니 x제곱 더하기 4와 y제곱 더하기 6이 같구나. 36이 같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건 대각선이 같다죠. 직각선 가격. 떠오르는 거 있어요? 곱도는 합의해야 되잖아.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거죠? 단 자연수끼리인데 당연히 합이 차보다 커야만 하겠죠. 그러면 여기도 표를 요렇게 요래 여기 와서 그러면 x하고 y하고 이렇게 구해보는 거라. 근데 이게 연립이 되게 쉬워요. 둘이 더하면 2x죠. 그러니까 자연수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2x잖아. 이 값이 어때야 돼? 합이 짝수여야 돼. 이해됐어요? 합이 짝수여야 된다고요. 응? 얘네 둘이 더하면 2x잖아. 이렇게 둘이 더하면 2x라고. 봐봐. x 더하기 y가 32고 x 마이너스 y가 1이 되면은 둘이 더했을 때 2x인데 3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합이 짝수 나오게끔 순서를 잡아줘야 돼. 까지 생각하면 시작이 16에 2에 8에 4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구나. 줄이고 줄여서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럼 2x가 어떻게 둘이 더하면 2x가 18이니까 너 9야. 너 9면 넌 7이겠지. 여긴 2x가 10이야. x가 6이야. x가 6이면 y는 2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8이잖아요. 그죠? 둘레니까. 얘가 24고 얘가 16이야. 아, 최대 길이?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거. 끝났어요. 6번 정수 XY 정수 XY 순서상 정수권인데 얘가 지금 그간에 해왔던 정수 조건이랑 어때? 둘이 합쳐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 정수 조건에서 둘 곱했을 때 뭐가 되면 이 순서상 찾아내는 거였죠. 실수 조건에서는 뭔가 제곱끼리 이렇게 더해가면서 제곱이 됐었죠. 이거 어떡해 이거. 인수분해해서 상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나? 모든 항이 인수분해에 쓰여야 하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되게
아니야, 그렇게도 억지스럽다. 아니야, 그렇게도 억지스럽다. 그게 아니라 이걸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가려면 x, y 항이 어떻게든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럼 들어올 균형이 내가 나중에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해서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이거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약간 컬라보레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정수여야 되잖아. 정수 제곱합이 4가 될 수 있는 게 정수 거듭 제곱은 양수로서 0, 1, 4, 9 이렇게 가죠. 이 중에 둘을 선택해서 합이 4가 되려면 0, 4밖에 없어. 어떻게 돼? 너가 0이고 너가 4일 때. 이해됐을까? 그럼 표로 가보자. 너가 0이고 너가 4려면 어떻게 됩니까? x의 값이 2고 y는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이해됐을까? y 플러스 1이 뿔마 2죠.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4가 되려면 또는 뒤집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0이 될 조건. 그럼 x의 값이 0이던지 4던지 y는 마이너스 1로 고정되죠. 그러니까 순서 쌓인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괜찮을까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근조건을 찾아냈으면 표를 만들듯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한 판으로 비교해 가면서 가시는 게 판단하기도 좋습니다. 7번 9x 더하기 y의 값 실수 xy 오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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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보자. 이게 물어보는 값인데 마찬가지로 특정하래. 그러면 9x 더하기 y가 서로 종속관계로서 딱 어떤 특정 값을 갖든지 아니면 주어져 있는 녀석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으로서 독립이긴 한데 x 따로 y 따로 이렇게 구해지는 건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종속이려면 9x 더하기 y는 k라고 놓고 y 자리에 k-9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간단해지느냐 이건 거야 내 말은. 되는지 나중에 한번 해봐.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이 묶여버리거든. 어? 이항하고 나니까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뉘어.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얘가 너의 짝꿍이 되면서 완전제곱식. 얘가 너를 만나면서 완전제곱식. 그런데 너한테 4가 필요한 거고 너한테는 1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여기 다 있단 말이지. 뜯어볼 때 이걸 고려하면서 뜯어봐야 돼요. xy-2의 제곱 3x-1의 제곱은 0이죠. 그러므로 3x는 1이야. x는 3분의 1이죠. 두 번째, 3분의 1 y-2는 0이므로 y는 6이야. 9x 더하기 y는 9가 되겠죠. 원래 우리가 인수분해도 적당히잖아. 보이는 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맞춰야 되고. 아마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연립방정식이나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요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을 잘해야 돼. 요거 요렇게 접근해야겠는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써보고. 그러니까 되게 길이 딱딱딱딱 결정돼서 이거 다음 스텝이 좀 보였던 게 이 앞에 조건들의 문제들이었으면 이번 스텝에서는 이걸 이 방향으로 가봤다가 아니면 돌아오고 저 방향으로 가보는 시도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정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딱 와야 돼요. 결국 내가 빠르게 이걸 비교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코스를 잡아내는 게 고등수학의 차이점이구나. 중등수학은 어때요? 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냥. 그냥 정해졌어. 그냥 풀이 방법 이렇게 정해졌어. 그럼 고등수학은 풀이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거냐? 아니, 있지. 근데 한 가지가 아닌 거야. 여러 개가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최적 경로겠다. 아니, 이렇게 가는 게 더 최적의 경로겠다. 그럼 최적 경로를 딱 알아보는 그 눈을 갖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많이 틀려봐야 돼. 해보고, 대신 해보고, 이게 더 낫겠구나라는 판단까지 이어지는. 시도해보고,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더 낫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판단력이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린 챌린지 많이 하라는 거야. 틀림제 40%. 일단 오늘 진도로는 이 정도까지 해서 문제 수로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2차 학습도 풀리면 풀리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에이씨, 부등식도 그냥 해버리고 싶어. 할 게 없거든. 야, 1차 부등식에 내가 니네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냐? 인간적으로다가. 그지? 1차 부등식에서 내가 니네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어? 부등식 하면 그나마 떠오르는 게 2차 방정식의 근분리? 딱 그거 하나. 지랄 맞지? 1차 부등식에서 조금 떠오르는 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 근데 저거 경계선 딱 나누고 함수가 딱 찍으면 탁탁탁탁 이제 이거 되잖아, 우리. 되는 걸로. 이번에 하면 되는 걸로. 별거 아니야. 아까 그때 얘기했잖아. 이게 너무 명확하다니까? 절대값이 있는데 1차 부등식이래. 1차 부등식 하면서 내가 떠올릴 거는 함수 그래프거든. 함수 해석이거든. 그러면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반듯한 직선들이야. 근데 반듯한 직선인데 구간마다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경계선이 하나, 둘, 세 개면 그래프는 네 종류가 나오겠지. 그런데 경계선의 함수값은 대입하면 띡띡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네 개의 구간 중에 가운데에 껴있는 구간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이게 함수 그래프야. 그럼 맨 끝에서는 뭐만 결정하면 돼? 기울기만 결정하면 돼. 마지막 기울기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 기울기가 이렇게나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그것만 연결해서 그리면 돼. 여기는 계속 이렇게 감소하다 여기서부터 증가해서 여기서부터 꺾어서 이렇게 가구나. 자, 다 그렸어. 부등식이 K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교점 아래 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게 될 거라고. 선생님 보기에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 발목 잡을 만한 건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것도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서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그냥 다 쉬워. 개 쉬워. 고등상 그냥 다 쉬워 지금. 다 쉬운 거야 다.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와. 하다 보면 2차 부등식 하면 아까 얘기했던 2차 방식 근분리 좀 하다 보면 쉬워. 다 돼. 그래프만 그리면 다 돼. 그 다음 뭐 남았어? 순열 조합. 그건 나도 가끔 틀려. 조건 놓치면. 야, 너 너무 비웃는다? 나도 가끔 틀려. 나도 조건 놓치면. 경우의 수는 그래. 경우의 수는 참 애매해. 참 재밌는 단원이야. 가끔 선생님도 조건을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어. 조건 안 놓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 그 다음 행렬. 여러분들이 배운 행렬은 너무 쉬운 기본 행렬이라서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계산만 가르치잖아. 예전에는 2차 정사각 행렬로 만드는 방정식들이 있었단 말이야. 단위 행렬. 행렬의 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죠. 야, 나중에 있잖아. 이게 사실 행렬이 그때 도형변환에도 쓰인다 그랬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도 행렬로 시작을 한단 말이지. 재밌는 녀석이야, 이 녀석. 얘를 파고들면 진짜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진짜 개울가에 발 담그듯이 요만큼만 이제 발을 담근다고 우리가 배운 행렬에 옛날 행렬은 여기서 이렇게 허우적댔다고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오, 죽을 것 같아요. 물에 빠졌어. 근데 여기 개울가에 발 담그는 수준의 행렬이라고 여러분들 하는 거. 쉬워. 다 빠졌어, 어려운 거. 도형의 방정식 이제 고등하 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고등상이 쉽다고 느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 보기에 고등상 별거 없어. 진짜라니까, 이 녀석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만큼의 학습량이 아직 안 보태주고 있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지금 노출시켜주고 있는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도 있어. 그것도 인정이야.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고등상의 각 단원의 핵심적인 주제들, 방향들 이런 것들은 개념 노트에 우리가 정리도 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개념 중요한데요. 할만해. 고등상. 고등 하나 들어가면 또 그것만의 또 재미가 있고 힘들고 허우적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많이 하세요.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다만 너무 무식하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짓이 이거야. 여기 5번이 있어. 6번이 있어. 들여다봐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 선생님의 어떤 게 접근법이라던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이 안 나. 그러면 머릿속을 이렇게 뒤집어서 막 찾아본다고 이게 나오겠냐? 아니, 별 때리고 넘어가. 이 양을 쳐내는 방법이야. 이거 내 거야. 니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나한테 갖고 와. 나랑 하자고. 한 문제 한 문제 해석해 나가면서 해석이 되면 풀고요. 해석이 안 되면 별표하고 나한테 가져오고. 그러면 별표해서 가져온 문제들이 어떤 일정한 흐름이나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그 중에 선생님이 한두 문제만 접근 방식이라던가 놓쳤던 요소들을 잡아주면 또 여러분들 풀어내잖아. 그걸 확인했을 때 나랑 티키타카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돼. 그래야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여요. 근데 뭐 안 풀리는데 뭐 이거 붙잡고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30분 너가 보고 있었습니다. 안 풀려요. 그럼 내가 야 30시간을 봐라. 보이겠냐? 왜냐? 내가 얘를 해석하기 위한 재료가 아예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는 0에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0이었다 치자. 0은 아니었고 0.1이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해석 능력이 0.1 정도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30분 동안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풀어봤다? 근데 어쩌다 얻어 걸렸어. 답이 띵 나왔어. 이야! 이게 맞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 방법이 맞아요!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야,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이 방향이었어. 라고 선생님이 교정해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 내 목표는 뭐야? 너희들 교정하는 거야. 방향성을 최대한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고.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근데 어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답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녹색 박스인데요? 뭐 이러면 발로 차버리고 싶지 내가. 녹색을. 해골보다 무서운 게 잘못된 신념이야.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문제를 풀고 있어. 그건 진짜 독 같은 거야, 독.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가볍게 공부하세요. 해석이 되면 풀고 해석이 안 되면 별표해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책. 아이씨,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자책하지 말고. 두 번째,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건 시험 들어가서 내신 대비할 때 물고 늘어져. 지금은 내신 대비가 아니라고. 우리 다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능력과 이 큰 그림을 이해해 나가는 게 목표예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틀려보고 또 교정하면서 가야죠.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겠어요 말고 있잖아. 아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념 공부할 땐 좀 이런 방향, 연습할 땐 이런 방향. 확인학습까지 질문하려고 여러분들 숙제 내주는 건 질문할 거 가져오라고 내주는 거거든. 질문할 거 잘 골라와서 가져오는 거. 많이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어떤 특정 단원에서 너무 많이 틀리면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커. 거기만 또 뚫어내면 그 뒤가 쫙 풀리잖아.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내 목표야. 근데 내가 너희들이랑 숙제를 했네 안 했네, 여기 왜 했냐 안 했냐, 왜 아직도 안 했냐, 이런 저급한 대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왜 오라는 시간에 안 오냐, 왜 지각하냐, 너 뭐 했냐. 아우, 생산성 있는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제 이게 안 꺼지고 오래 가네요, 화면은. 그랬더니 카메라가 옆으로 돌았어. 정말 기계들이 나랑 안 맞는가 봐. 오늘 고생했고, 한번 진도를 멈추면서 좀 꼬였어요. 어떡하지? 야, 1차 부등식 필수예제 좀 풀어와라. 다음 주에. 그래야 이제 안 꼬여. 1차 부등식 필수예제를 절대값 있는 게 3번이잖아. 2번까지만 풀어와. 절대값 나랑 하자. 알겠지? 홀수번. 그럼 짝수번은 할 테니까. 봐봐. 2.6.1부터 2.6.2까지 필수예제 홀수. 다음 주 수업까지. 내가 짝수하고 절대값하고 부등식 한 번에 털고 2차 부등식 털고. 그래도 순열과 조합이랑 행렬이 남잖아. 진도가. 그지?